아, 네. 서울대 2010년도 논술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러분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로그 라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매겨되어 있으면 점점 커지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된다라는 설명을 알려주고 있고, 이런 문제 내려고 했겠죠. 그다음 나에 보시면, 다각 나선을 생각하자. 여기서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세트만큼 회전해 나가고, 그 다음에 알파를 이렇게 내려온다. 다음에 또 세타만큼 회전하고 각도 R2만큼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하죠. 그러면 OAN 요 길이보다 요 길이는 짧아지고요. 점점 짧아지게 가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것도 문제를 만들겠죠. 그 다음에 무한급수 AN이 수렴하면 SM 빼기 SN이 수렴하면 알파 두시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이다라고 주셨고,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얘는 발산하고 얘는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어떻게 보면 요거 이용하라는 뜻입니다. 뒤에 이용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여기 좋기 때문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AN이 BN보다 작을 때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 있으면 얘의 수렴을 밝힐 수 있는데, 이유는 얘가 얘보다 크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나의 그림에서 각 세타가 요만큼이다. 이때 다각 나선이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OAN이 0으로 수렴하지 않을 있음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경우에도 길이의 합,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는 일단 얘가 짧아지다 보면 무조건 여기에 원점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작아지는 수요를 만족하게 어떤 OAN이라는 점화식을 만족하는 일반항이 작아지는 감소 수열이면 무조건 원점으로 가냐는 거, 리미트가 0이 되냐는 걸 첫 번째 물었고요. 두 번째는 그걸 아닌 거를 찾아내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게 점점 짧아져서 원점으로 가는 애인데도 불구하고 요 합은, 요 모서리 이 선분의 합은 0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얘가 있으면 설명하라는 그런 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급수의 수렴 발산, 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는가 정도의 이야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드시는 게 중요하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되냐면 두 개를 따로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조금 큰 걸로 줄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림 가지고 설명해 볼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OAN은 자기 마음대로 수요를 잡잖아요. OAN을 본인 마음대로 이제 잡는 건데, OAN을 제가 일반항을 아무거나 잡아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녀석이 상수가 나오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게 1번 질문이에요. 엄청 쉽습니다. 아무거나 잡으시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OAN을 2분의 1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OAN 플러스 1은요 분명히 2분의 1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라서 이거는 만족합니다. 그죠? 이걸 만족시키면서도 극한 보내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n분의 1 하시면 얘만 0으로 죽기 때문에 2분의 1은 상수로 가죠. 0이 아니죠. 그래서 작아지는 수요를 할지라도 반드시 수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봅니다. 이건 급수와 수열,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수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 감소하는 수열이라고 다 0이 되는 건 아니야. 감소하다가 수렴할 수 있어. 다른 강수로 수렴할 수 있어. 당연하죠. 여러분 보세요. 0으로도 수렴할 수 있지만 1로도 수렴할 수 있습니다. 2분의 1로도 수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를 생각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답이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0으로 수렴하는 녀석,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녀석인데 요 길이를 더하면 그 수렴하지 않는 녀석을 만들 수 있어?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ON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다 세타기 때문에 지금 발산은 더하면 급수잖아요. 이번에 더할 거 아니에요. 발산하는 거 이거 하나 줬죠. n분의 1이 나타나게 하나 잘 잡으시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면 요 그림에서 제가 어떻게 잡을 거냐면, 좀 쉽게 하려고 OAN은 n분의 1로 잡을게요. 그러면 분명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 맞아서 아까랑 다르게 수열 자체는 수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n번째 게 여기 n번째 거라 그럴까요? 여기 OAN이 있다 그러면 OAN이 있다 그러면 이 길이를 n분의 1로 잡았어요. 그러면 AN의 AN 플러스 1은 여기 알파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각 마음대로 잡아도 되잖아요. 이 각은 세타인데 마음대로 잡아도 되잖아요. 저는 이게 무조건 90이 되게 내릴래요. 내 마음대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n분의 1이면 뭐 이 길이는 AN이랑 A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냐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n분의 1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 탄젠트 세타. 각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90도 하면 안 되나? 그럼 뭐 요쪽이 만약에 요쪽이 90도가 되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90도 안 넣겠죠. 지금 알파가 각도 제한은 없죠. 각도 제한이 없죠. 그래서 사실 저쪽이 90도 하시면 탄젠트가 되고 뭐 요쪽이 90도 도게 내린다고 하면 알파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세타고 그럼 여기 AN이고 AN 플러스 1이라고 n분의 1이라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n분의 1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n분의 1 사인 세타라 그러면 이 사인 세타 앞으로 나오죠. 사인 세타분의 n분의 1이 무한대까지 n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이 바로 A 뭐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더하는 건데 아까 문제에서 이게 발산하는 게 나와 있죠. 따라서 발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게 발산한다면 여러분들 알 거라고 믿고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 발산한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절한 예를 잡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한다는 게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쉽게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제 문제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제 알파가 세타랑 알파가 3분의 파이보다 작고 알파를 세타보다 작게 잡겠다. 알파는 아까 죄송해요. 요 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잡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때 알파도 각이 점점 이번에는 각의 알파가 점점 커지게 AN 플러스 1보다 AN이 작았다는 건 뒤로 갈수록 각이 작아지게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선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설명하여라. 이렇게 잡으면 어쩔 수 없이 AN이 아까 0으로 극한값이 0으로 간다는 걸 보이고 이 합은 수렴하면 설명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타는 고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태는 상수라는 말입니다. 조금 그림을 그려서 멋지게 한번 풀어봅시다. 빈 공간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는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좀 시킨 대로 할게요.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AN번째 AN 플러스 1번째라고 하고요. 여기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알파 n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세타입니다. 이 녀석을 지금 간접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 수렴하는 것보다 작으면 수렴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관계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알파면 요각은 이제 파이 빼기 세타 빼기 알파 n 쓸 수 있죠. 세각 아니까 우리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관계를 한번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OAN이라는 길이를 이제 사인 요각이 쳐다보고 있죠. 사인 파이 빼기 세타 빼기 알파 n 이 녀석이 쳐다보고 있고요. OAN 플러스 1은요 요각이 쳐다보고 있죠. 사인 아니다 요각이 쳐다보고 있죠. 그럴 뻔했네요. 요 길이죠. 이 녀석은 사인 알파 n 되겠습니다. 그러면 OAN 플러스 1은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게 넘어가시겠죠.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에서 짝수배고요. 홀사탄코 이용해서 정리하시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바뀌고 OAN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상가함수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풀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n 더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알파 n 그 다음에 사인 알파 n 그 다음에 OAN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인 알파 n으로 나눠보시면 얘 1 되고요. 그러면 사인 세타 되고 여기는 그러면 사인분의 코사인 코탄젠트 알파 n이고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OAN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사인 알파 n이 변수인데 하나만 남겨놓으려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세타는 상수라고 생각하니까 상수고요. 이 녀석 하나만 남게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 0 알파 n 알파 1 세타 3분의 파이 줬고요. 그 다음에 0에서 알파 n 플러스 1이 알파 n보다 작다 점점 작아진다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 n은 3분의 파이에서 0 사이 값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탄젠트 알파 n이라는 것은 당연히 코탄젠트 3분의 파이보다 작겠죠. 코탄젠트는 그러면 루트 3분의 1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코탄젠트 알파는 루트 3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에 제일 큰 수가 루트 3분의 1이죠. 분모에 제일 큰 수를 집어넣었을 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에 제일 큰 수를 집어넣으면 분자는 더 작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OAN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루트 3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OAN 플러스 1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수를 집어넣어서 지금 나눴기 때문에 더 커지겠죠.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OAN 플러스 1보다 저기 코탄젠트 자리를 루트 3분의 1로 나눈 이 녀석이 더 커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트 3분의 1로 정리를 하시면 OAN 플러스 1은 뭐 하고 있는지는 다 보시면 알게 됩니다. 루트 3이 위에서 남고요. 사인 세타에 더하기 루트 3 코사인 세타에 OAN 정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OAN 플러스 1은 이 녀석 삼각함수 합성할 수 있죠. 합성하시면 1이랑 루트 3으로 합성을 하시면 2배 사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고요. 여기 루트 3이고요. 이 녀석이 OAN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사인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타가 0에서 3분의 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는 3분의 2 파이에서 3분의 파이 사이이기 때문에요. 이 녀석의 사인 값이라는 것은 2분의 루트 3에서 1을 넘을 수는 없죠. 사인이 1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을 넘을 수는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범위 값이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요 녀석을 통째로 R이라고 했을 때 제일 큰 1이 들어가든 얘가 들어가든 이 값은 반드시 1보다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 중에 제일 큰 값으로 이걸 바꿔버리게 되면 R이 2분의 루트 3에서 지금 R이 1 사이가 돼서 1을 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ON은 어떻게 되냐면 ON은 이제 R배 ON 플러스 1은 R배 ON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등비라는 게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당연히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누적하면 R 제곱에 ON-1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R의 n-1승에 OA1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따라서 0보다 크다 ON 다음에 R의 n-1승에 OA1 이까지 내려가면 양변에 n을 무한대로 n 플러스 1이긴 한데 무한대로 보면 얘가 1보다 작은 숫자가 극한을 보내면 등호가 생기면서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이 0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등비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등비가 1보다 작다는 것을 깔끔하게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푸셨다면 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푸셨다면 지금 쓴 건 좀 이해하고 계세요?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OAN이 RM-1의 OA1이라고 부등식으로 풀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죠? OAN보다 이렇게 삼각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OAN보다 이거 OAN 플러스 1이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각 세타는 정해져 있고 3분의 8을 넘지 않는다는 걸 줬기 때문에 각이 제일 큰 각은 어디가 되냐면 OAN 플러스 1 AN 여기가 제일 크게 돼요. 이건 보이셔도 되고 안 보이셔도 되는데 따라서 OAN이 최대변이 되고 이 변은 OAN보다는 짧게 됩니다. AN이랑 AN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더 짧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그마 붙이면 여기가 수렴하죠. 따라서 얘도 수렴하게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셔도 되는데 AN을 이렇게 부등식으로 쓰시면 부등식을 건너가시면 이제 R OAN의 n-1의 시그마가 되고 여기는 AN 플러스 1이 되는데 수렴하는 것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가장 간단한 다른 편법 안 쓰고 깔끔하게 진행하는 중에서 제일 가장 간단한 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이제 복잡해 보일 수가 있는데 3번 문제 보시면 봅시다. 3번 문제 보시면 방향을 바꾸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도는 베타로 이렇게 간다. 코사인 베타에 대해서 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녀석 이제 아까 말했듯이 OPN 이 녀석에 대해서 PN이 좌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쓰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OPN을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OPN에 대한 점화식 같은 걸 쓰기 위해서 OPN 플러스 1이라고 쓰고, 그러니까 여기 하나 써야 되겠죠. 베타고요. 이렇게 가고 여기가 PN이고 여기가 PN 플러스 1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길이가 사실은 2분의 1 어떻게 되겠어요? OPN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베타에 대해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길이가 OPN, 이 길이가 OPN 플러스 1이니까 뭐 요 길이 세 변의 길이 갖고 베타에가 돼서 시식하면 코사인 제이 법칙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코사인 제이 법칙 쓰시면 베타에 대해서 쓰셔야 되니까 요 길이의 제곱이죠. OPN 플러스 1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이제 OPN의 제곱 더하기 PN 플러스 1은 2분의 1 OPN이잖아요. 빼기 2배의 OPN 2분의 1 OPN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러면 OPN 제곱이 다 있기 때문에 OPN으로 묶어내시면 OPN으로 묶어내지겠죠. 루트에 여기 뭐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4분의 1 하고 1이랑 4분의 1이랑 나면 4분의 5가 남고 여기는 코사인 베타가 남게 돼서 이런 식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등비수 이게 공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OPN 플러스 OPN은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럼 이 등비수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까 우리는 이거 짧아지다가 원점에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관심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4분의 5 빼기 코사인 베타가 1보다 큰 케이스에서는 등비가 1보다 큰 거니까 발산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 4분의 5 빼기 코사인 베타가 1인 케이스는 등비가 1이기 때문에 계속 동일한 크기로 다각형을 만들겠죠. 퉁퉁퉁퉁 같은 데서 돌 테니까 다각형을 만들 겁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4분의 5 빼기 코사인 베타가 1보다 작을 때는 수렴해서 이제 원점으로 가겠죠. 그래서 뭐 제곱하셔서 코사인 베타가 4분의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재밌는 문제가 되는데 로그 라선 처음에 제 신문에 있던 내용으로 이제 드디어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보시면 이 녀석이 어려워 보이는데 보시면 제 신문에 로그 라선이라고 하는데 일단 그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지금 얘를 보시면 얘는요 사실 극좌표계를 대학 가서 진학하셔서 배우면 좋은데 이제 각도가 2분의 파에서 파이까지 움직일 때 이 녀석이 움직이는 그림에다가 접선을 긋고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걸 그려볼게요. 이건 어떻게 그리느냐 일단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해보시면 크기인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때문에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2가 되잖아요. 그럼 2에 어떻게 되나요? 2에 2 세타의 제곱이면 2 세타가 되잖아요. 2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가 크기일 텐데 이렇게 크기 보시면 이제 2 세타가 되죠. 그럼 얘는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잖아요. 0,0에서의 거리니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2 세타는 세타가 커지면 커질수록 커지니까 증가하겠네요. 중심에서 거리가 증가하게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처음에 보시면 2분의 파이부터라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집어넣으시면 x 2분의 파이가 얼마냐면 2의 2분의 파이에 코사인이니까 0이 되고요. y가 이제 2의 2분의 파이에 1이 되겠죠. 따라서 처음에 시작이 여기고 이 점의 좌표가 2의 2분의 파이고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2의 파이까지 2의 파이 넣으시면 x 파이는 마이너스 2의 파이고요. y는 제로가 되죠. 그래서 여기 이 크기 2배 정도 2배 넘겠죠. 2의 파이 생이 되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길이가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점점 아까 봤죠. 얘가 커져야 되잖아요. 원점에 떨어진 거리가 점점 이렇게 커져야 되니까 뭐 요런 그래프일 것 같습니다. 점점 멀죠? 점점 멀게 그렸죠. 그래서 뭐 저 정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학 가면 저거 그리는 거 배웠는데 고등학생은 뭐 이 정도 분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뭐 접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근데 접선을 긋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접선을 긋고 원점5에서 이 접선의 수직이게 또 선을 거의 안답니다. 그래서 여기 접선의 수직이게 5에서 지금 OP가 뭐냐면 여기 임의의 점이 있을 때 뭐 좀 그런데 여기 접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여기에 이렇게 있을 때 이 OP의 수직이게 선을 그은 점이 이 직선과 만나는 점이 Q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접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이 임의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예요? dx분의 dy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일단 낙서한 건 좀 지우고요. 우리 만점짜리 답을 위해 좀 지우고 이렇게 그려놓고 dx분의 dy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dx분의 dy를 하시면 미분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성함수 미분법 하셔야 되겠죠.
dx분의 dy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뭐 2번 미분해 볼 것까지는 없고 x는 미분해 2x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세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2세타 코사인 세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2세타 다 약분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코사인 빼기 사인, 사인 빼기 코사인이니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탄젠트 세타 그 다음에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네요. 어디서 많이 봤죠? 1 빼기 1 곱하기 탄젠트 분의 1 더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이렇게 보시면 얘가 탄젠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렇게까지 보실 수 있으면 굉장한 그건데 뭐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볼게요. 이 점에서 기울기라는 것은 이 점에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OP 이게 세타잖아요. 우리가 세타가 여기서 이렇게 진 각이잖아요.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 각도에다가 4분의 파이를 더하면 OP보다 4분의 파이가 커지면 그럼 얘보다 4분의 파이 커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는 제가 이점까지 땡겨오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각이 4분의 파이니까 요것도 4분의 파이겠죠. 이렇게 땡겨오면 여기 4분의 파이를 더한다는 거니까 요 축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뭐가 되냐면 접선인 거예요. 접선에 얘가 수직이게 선일 거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여기가 항상 수직이라는 거는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4분의 파이 이등변 삼각형 이 길이가 여기 생긴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조금 또 이동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접선에 여기서 이렇게 그어 놓는다면 보세요.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 놓는다면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아까 말씀드린 이 각이 몇 도여야 된다? 아까랑 똑같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여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여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항상 같단 말이에요. 요 길이가 여기 나타나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돌면서 뭔가 그림을 그리겠죠. 그러면 좀 생각해 보시면 얘가 이까지 오게 되면 수직인 게 여기 생기겠죠. 그럼 이게 2파이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이게 4분의 파이라는 뜻이고 얘가 2의 파이승까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첫 번째 그림이 이제 아까 그랬던 이 빨간색 그림이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되게 재밌는 그림이 그려진 건데 얘가 이 길이랑 같았죠. 이 길이랑 같았죠. 계속 그래요. 이렇게 같아요. 그럼 얘가 움직인 거랑 똑같은 라인을 따라 이 라인 지금 보세요. 얘가 여기 있죠. 얘는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따라가면 여기가 다 여기 있으니까 요 라인이 그대로 90도 돌면 이 라인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요 모양이 동일하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선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색칠을 하면 지금 제가 색칠한 요 영역이 색칠이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조금 이쁘게 그려볼게요. 좀 이쁘게 그려보시면 이 녀석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녀석도 이렇게 돼 있고 여기 45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눈치를 까셨는지 모르겠지만 요 모양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요 녀석을 여기다 갖다 끼우면 요 삼각형만큼만 없잖아요. 요만큼 없고 요만큼이 끼워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뭘 구하면 되냐면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을 빼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요 삼각형 2의 파이승이 한 변의 길이였고 얘는 2분의 파이승의 길이였기 때문에 답은 2분의 2의 파이 곱하기 2의 파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다가 2분의 2의 2분의 파이 곱하기 2의 2분의 파이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는 간단한 형태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다르게 푸시면 훨씬 어렵다. 이 정도의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2010년도 서울대학교 문제 2부 문항이었습니다.